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이 다르고 여론의 물결을 쫓고 이슈의 결론을 찾아가는 시사 이슈 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사 이슈 결은 제주시가 문대림 국회의원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뜬금없는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이 안 되셨으면 지금쯤 뭐 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까? 지금쯤 아마 저는 대농이 됐을 것이고요. 예. 아마 지금쯤이면 큰 스마트팜 예. 이것을 선도적으로 이제 구현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희도 취재를 갖겠네요. 그러면 스마트팜에. 그렇죠. 스마트팜이 앞으로 예. 제주 농업의 대한민국의 미래 농업의 어쨌든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될 예, 사안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제가 아, 검색해서 구한 사진인데 85년도에 씨름 경기하는 모습입니다. 네. 씨름 선수를 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도민체전에서 여러 번 우승도 하고 도민체전에서 4년 연속 우승했었고요. 전국대회 제주 대표로 나가셨는데 그때는 성적이 어땠습니까?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씨름을 74kg 때 제주 대표였는데요. 예. 서울 대표랑 붙었는데 132kg였어요. 어떻게 체급이 다른데 무장급입니까? 그 당시 왕중왕 선발전은 아. 체급 제한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132kg인데요. 힘주면 다침이 돼라고 하더라고요. 서울 대표인데 경상도 사투리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화도 나고 힘을 줬죠. 부정선거였군요. 부정선수. 부정선수는 아니었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졌습니다. 져가지고 내려오면서 예. 이거 그만하자. 예. 씨름. 근데 만약 그때 이겼으면 프로 씨름계에 진출해서 이만기, 이봉걸, 강호나하고 맞붙는 씨름 선수로 활약을 했겠습니다. 그때 아마 체급 예. 제한이 있는 경기였으면 제가 지지 않았을 테고 예. 체육인의 길을 갈 수도 있지 않았는가 이런 예,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씨름이 결승을 빼면 나머지 경기는 다 세 판, 3세판이지 않습니까? 네. 이 3세판 중에 적어도 한 판은 이기는 승률은 되셨죠, 그동안? 네, 뭐 두 판 예. 또는 세 판 두 판 또는 한 판은 반드시 예.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번 도지사 선거가 세 번째입니다. 네. 지난 두 판은 지셨고 네, 3세판인 이번 판은 승률상 반드시 이기는 겁니까?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승률상으로도? 네. 예, 알겠습니다. 승률상으로도 그렇고 예. 이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22대 국회의원들 그 법안 통과율을 보니까 평균 10% 초반인데 문영께서는 25%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28.1%. 그렇습니다. 아무튼 삽바싸 뭐 밀어내기 뒤집기 하는 씨름의 승부 근성이 작용해서 이뤄낸 성과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예. 심사 과정에서 다 걸러지거든요. 그리고 시급성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그래야만 속도감 있게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어서 특히 저는 이제 농업민생사법에 대해서 전부 대표 발의를 했고요. 통과시켰고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많은 요구를 했던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농지법에 대해서도 예. 그리고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정비하는 차원에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이게 제 공약이었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28.1%의 통과율을 예.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서 네. 통과가 된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을 맡아서 학생운동을 하시다가 3학년 때 강제 징집을 당해서 군에 가셨습니다. 강제 징집은 아니고요. 예. 제가 수배 내렸는데 예. 잡혔죠. 예. 잡혔고 경찰서에서 며칠 고생했고요. 그래서 나와 보니까 영장이 나왔더라고요. 뭐 그래서 강제 징집이네요. 그렇게 뭐 아무튼 그런 경험을 하신 예. 386 민주화 운동 세대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 12.3 불법 겸의 밤이 끔찍했겠습니다. 우선 윤석열에 대한 분노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 나라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그 죄송스러움 이런 것들이 교차했고요. 그래서 저는 소식을 듣자마자 용수철처럼 일어났고 국회로 달려갔고 어쨌든 담장을 넘다가 실패했지만 예. 그 작은 구멍으로 국회 진입을 했고요. 제가 좀 일찍 도착했습니다. 예. 일찍 도착을 해서 그 헬기가 떴다 서울 상공으로 오고 있다 아직 서울 항공에 진입을 못하고 있다 진입했다 그 헬기가 국회에 내리고 있다 거기서 무장 군인들이 지금 내렸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 한 몸 희생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네,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영훈 지사의 계엄 당일 행적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던 것도 같은데 만약에 문 의원께서 도지사였다면 계엄 선포 직후에 어떤 조치를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곧바로 도청으로 왔을 것이고요. 예. 도의회 의장과 함께 예.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예. 건의문을 채택을 하라고 권고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 위기 순간에 지도자의 판단은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치들을 할 것이고, 실시간으로 언론을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안정을 시키고 또 이게 불법 계엄을 얘기하고 저항 의지를 밝혔을 것이다. 그런데 오영훈 도정에서는 청사 폐쇄를 했었고, 그리고 3시간 동안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전화로 업무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저는 오영훈 지사께서 오영훈 지사가 임명한 시장 2분에게 조차도 나는 전화를 안 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도의회 의장하고도 소통을 안 한 줄 알고 있고 교육감하고도 소통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것을 밝혀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일날 사실 제가 묻기도 좀 곤란한 얘기입니다만은 43km의 1호차 운행 기록에 대해서 키로수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동선을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제주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법 계엄에 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48년 11월 17일 이승만 계엄에 의해서 직결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이러한 트라우마가 있는 제주도의 제주도지사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건 규정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과 책무에 관한 문제, 지도자의 철학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번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그날의 행적, 그리고 청사 폐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 언제든지 기억나십니까? 첫 도의원 선거 때. 네, 첫 도의원 선거 도의원 때. 선거는 2번 재선을 하셨고 네, 네. 첫 국회의원 선거 네, 낙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첫 도의사 선거 2018년 역시 네. 낙선했고 그다음 선거 때는 또 경선 탈락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12년 만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셨는데 이렇게 어렵게 당선된 국회의원직을 왜 던지시고 제주도 지사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 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지난 선거 때 아까 말씀 주셨지만 오영훈 지사와 경선이 있었고 패배했었고 예. 곧바로 이제 승복 선언을 했습니다. 뒷날 완팀 선언을 했고 조직완팀, 정책완팀을 이뤄냈고 예. 그래서 같이 합의를 왔던 게 어쨌든 완팀으로서 선거를 치른다. 그래서 따뜻한 제주 공동체, 역동적인 제주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공동 운영, 공동 책임 이런 기조를 가지고 선거를 치렀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저희 꿈이기도 하고 아마 오영훈 지사의 꿈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성과, 정책 의지 이런 것들이 안 보인 지난 3년 6개월이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지금 경제적 위기, 민생 위기, 공동체 위기를 바라만 볼 것이냐.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최근에 느낀 것은 출마를 결심하는 과정에 느낀 것은 지금 제주도에 가장 제주도정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제주 미래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와 합을 맞춰서 제주도의 건강한 미래 성장 동력을 빨리빨리 챙겨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낙제점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고요. 이게 이재명 정부가 6월 달에 탄생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부처로 올린 예산 말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한 약속, 국정과제에 반영한 약속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빨리 사업화시켜서 계획안을 만들고 청구서를 제출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도정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러다 제주 진짜 내려앉겠구나. 사실 실익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리 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누가 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를 당선시켜 주신 제주시 갑 지역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있고 그것을 잘 받아 안아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터인데 더 큰 봉사이기를 하자. 예. 그리고 제주의 갑의 현안들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돼서 같이 풀어나가자. 뭐 이런 의지를 갖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나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난달 제주혁신포럼 출범 측에서 이 오영훈 도정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하셨는데 뭐 주주총회였다면 해임됐을 거고 고쳤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좀 아주 강한 비판을 하셨던 이유는 어떤 건지요? 뭐 해임에 관한 부분은 이제 송재호 전 의원님께서 예, 말씀 맞습니다. 주셨고요. 그때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난 3년, 4년 동안 17개 광역 시도 중에 전국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한 곳이 제주도입니다. 예. 또 지난 5년 동안 약 2만 2천 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제주도에 등을 졌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건설 경기가 여러 가지 가늠자 역할을 하는데 전년 대비 건설 수주액이 70% 떨어졌습니다. 수직 낙하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총체적 위기라고 볼 수 있죠. 오영훈 도정이 농업소득 5조 시대를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농가 부채율 전국 1위고 농사를 짓는 데 들어가는 농업경영비 전국 1위입니다.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성과가 없는 도정에서 주주인 도민들이 예. 해임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가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의지를 가지고 국회의원들도 쫓아다니고 뭐 협의도 하고 보좌진하고도 협의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제가 몇 개 광역자치단체를 다니면서 느꼈던 분위기, 제주도의 분위기 전달했습니다. 사실. 예, 전달했는데 변하질 않더라고요. 변하지 않고. 그리고 오영훈 도정에서 경제 대책의 하나로 대전환을 내걸고 항공우주 산업 같은 미래 산업을 계속 육성을 해왔습니다. 이게 어떤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십니까? 항공우주 산업인 경우에요. 기본적으로 국가가 주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 위성, 소형 위성 발사인 경우에 사실 지금 미국, 인도, 일본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제주도가 적도에 가깝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우리나라의 하나입니다. 인도나 일본은 더 가깝습니다. 더 뛰어난 인재들이 있고 기술력이 있습니다. 또 인건비도 쌉니다. 그래서 이들과 국제적 경쟁을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각종 우주 산업 전문가들이 그 산업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20년간은 부지런히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민간의 영역에 맡겨둬야 되죠. 그리고 국가의 투자의 영역에 맡겨둬야 되죠. 마치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을 제주도가 선도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 것은 도민적 기만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린 수소 생태계 UAM도요. 사실 제주도가 뭐 앞서나가고 있다, 선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UAM 같은 경우도 이미 다른 시도에서 할 만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만큼 가면 되는 것이고요. 이걸 가지고 제주의 관광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다라고 희망을 줄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상실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민생은 어려운데. 상당히 과대 포장된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민생은 도민들은 땅을 보고 있는데 하늘을 가리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영훈 지사가 가장 힘주고 추진했던 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기초자치단체 부활론자긴 한데요. 도정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준비 부족 때문에 논란이 됐다. 준비 부족 때문에 논란이 됐고요. 도민들께서는 왜 도지사가 함부로 3개로 나누느냐, 3개시로 나누느냐, 우리가 결정하겠다 이런 욕구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역을 나누는 것 이외에 기능과 권한이 어떻게 분배되느냐, 특히 재원이 어떻게 분배되느냐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꽤 많습니다. 3개시로 나눠지게 되면 인구 규모와 경제 규모에 따라 가지고 세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주도가 제주형 재정조정제도로서 이걸 풀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용역이 미루고 작년 8월에 완성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용역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민들의 결국 결정의 과정에 알고 싶은 것들은 얘기를 안 하고 공약이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또다시 행정구조 개편에 대해서 논쟁을 할 시기는 좀 아니다.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앞으로 약 1년 동안은 기존 산업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동시켜서 제주의 미래 산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될 때다. 가급적 소모적 논쟁들은 좀 피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생 먼저 풀고 그 분야의 제도 개선은 예. 추후에 점진적으로 도민적 의견을 모아도 시간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정치인들이 오영훈 지사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니까 선을 넘지 말라라는 불편한 속내를 오영훈 지사가 드러냈습니다. 최근에 제주도 기자협회 행사에서 두 분이 만나셨던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얘기를 주고받은 건 없습니까? 제가 먼저 도착했고요. 예. 지사님이 좀 나중에 오셨다가 먼저 좀 가셨는데 별다른 얘기는 없었고 저희들이 선을 넘은 건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가 선을 넘었다는 것이죠. 예. 제가 좀 강하게 얘기했던 것은 계엄 당일 행적입니다. 계엄 당일 행적인데 저는 100번을 양보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국회의원 2년도 안 했는데 제주를 위해 한 게 뭐가 있느냐, 뭐 왜 도지사 선거를 그래도 나오느냐 이런 역공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저는 지금까지 뭐 도의회 의장도 했었고 예. 청와대에서 국정운영 경험, 비서관으로서 국정운영 경험도 했었고 JDC를 운영하면서 기업 운영 예. 경험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가서 지난 이제 600일 동안 한 1,500억이 넘는 예산도 사업 예산도 확보를 했고 결과를 만들어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법안 통과율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정말 제주도민들에게 필요한 법안을 16개를 통과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항상 현장에 있었고 소통했고 성과로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를 자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저는 강정이 지금 조용하지 않습니까? 강정 구상권 그때 이슈가 컸습니다. 철회하실 때 많이 힘을 쓰시는 걸로 제가 알고 그때 있는데. 제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것을 해결해내는 과정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설득해서 정부도 설득해야 됩니다. 예. 정부도 설득하고 또 평화운동가분들도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것을 풀어냈다라는 부분. 이번엔 좀 결이 다른 질문이라고 뭐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네. 속으로 생각은 하지만 정치인이니까 입 밖으로 꺼내기는 어려운 것들 몇 개 좀 추려봤는데 네. 맞으시면 그냥 웃어 넘기시면 되고 아니면 짧게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도지사 선거 경쟁자 가운데 외모는 내가 1순위가 아닐까. 두 번째입니다. 지방선거가 내년이었으면 더 좋았다. 세 번째, 당내 경선 구도가 양자 대결이었으면 더 좋았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청래, 명청 관계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어떤 표정을 지으실 겁니까? 마지막 부분은요. 변수가 아닙니다. 명청 관계는 매우 좋습니다. 예. 뭐 저는 이제 좋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 제가 도움을 받는다는 건 아니고요. 예.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치르는 전선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님도 입당을 하시는 분위기고 해서 앞으로 저희 민주당은 뺄셈 정치가 아닌 플러스 정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수권 정당으로서의 탄탄한 면모를 지방선거 과정 속에서 보여줄 것이다. 그런 과정에 제주도가 이재명 정부와 그리고 민주당과 합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제주도의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정치인이 도지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성권 국회의원이 도지사 선거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경선 전략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둘 중에 누구하고 붙는 게 쉽다고 느끼시는 건지. 뭐 두 분 다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다만 뭐 저는 일단 결심한 이상 누구든 어쨌든 앞으로 이제
당원들과 도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당원들과 도민 여러분들은 저 후보가 어떤 정치적 소신과 정책적 비전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경쟁의 과정에 그 두 분을 예.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예, 갖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도지사 지지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제가 항상 지난 600일 동안 246회 비행기를 탔더라고요. 예.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불법 계엄이 없었다면 한 300회가 넘었겠죠. 그만큼 소통의 정치, 현장의 정치를 실천하는 모습을 도민들이 봐왔고 또 법안 통과율이라든가 예산 확보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성과를 내는 이런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말이 아닌 실천으로 얘기하는 예. 문대림에 대해서 평가를 주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너무나도 감사의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성심을 다하는 정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2018년 첫 도지사 선거 때도 이맘때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것도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근데 선거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결과를 안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두 번 실수하지 않겠고요. 저랑 같이 토론회를 하는 후보가 예. 계란을 맞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계란 사건 이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가 그때 한 10% 정도 앞서다가 계란 사건 이후에 다시 여론조사를 하니까 8% 지는 거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선거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 예. 저랑 같이 토론하시는 분이 계란을 맞는 일이 없도록 제가 더 열심히. 계란 던지는 거 몸으로 막으시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때 제가 0.1초가 좀 예, 느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 두 차례 도지사 선거가 후보 비방이 좀 강한 네거티브 선거전 양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네거티브 공격이 오시면 맞대응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넘기실 겁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제가 이제 이틀에 한 번꼴로 성명서로 공격을 당하고 고소고발 당하고 선거 끝나가지고 거의 석 달 가까이 검경의 수사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결론은 모든 게 클리어됩니다. 모든 게 이유 없음 혐의 없음입니다. 근데 저를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상처는 제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작되고 조합된 내용으로 인신공격성 공격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고 선거 전략 전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흙탕물로 만드는 이런 선거는 좀 지양되어 줘야 된다. 예. 다만 후보에 대한 검증은 필요합니다. 이것은 또 후보자는 공인이 되기 위해서 나섰기 때문에 이걸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러면 그 검증은 팩트에 기반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조작되고 조합된 내용으로 사람이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거의 인격 살인 수준의 공격들을 하고 그런 선거를 저는 치렀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그럴 네거티브 양상 가능성이 제가 지금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공격들을 받고 있는데요. 네. 저는 지금도 뭐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속으로 웃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필요하다라는 예. 생각. 왜냐하면 올바른 선거 문화를 위해서 그렇게 악의적인 편집, 왜곡, 반복적으로 이러는 것들은 법에 처벌받을 내용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선거가 과열된다 이런 얘기 또 당내 경선을 하면서 굳이 이제 고소고발 얘기가 나와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을지는 제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혁신 포럼을 공동 주도했던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네거티브 양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 의원께서 도지사 후보가 되면 제주시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 자리를 넘겨주기로 했다는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가능한 소문입니까? 소문은 그렇게 날 수가 있죠. 그런데 정당 공천의 시스템이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들이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다만 송재호 전 의원님께서 어떤 선택을 받느냐는 그분의 노력이라고 보고요. 제가 후보가 되고 후임 자리에 누구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그건 상식 이하의 발상이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년 전부터 이 제주항을 기점으로 하는 북항로 구축 방안을 제시하시고 뭐 정책 토론회
그다음에 관련 법안도 발의하셨는데 왜 북극 항로에 주목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제주도민 모두가 북극 항로에 주민해야 북극 됩니다. 항로하면 제주도민이 더 잘 살 수 있는 겁니까? 예, 북극 항로는 사실 제주도의 가장 큰 먹거리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너무 멀리 있어서 저희 북극 항로가 열리는 시기가 의외로 빨라질 수 있습니다. 2030년대 초반이면 예. 상업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의 미래, 물류의 미래도 열리지만 예. 문화 관광의 교류의 미래도 열리게 돼요. 크루즈 산업 쪽으로. 크루즈 산업이 지금도 한 9만 명 정도가 크루즈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크루즈 산업이 열리게 되면 부산과 제주 간의 경쟁이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린 연료 벙커링을 어디서 하느냐. 예.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도는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사실 전력 소비형 첨단 산업들을 발굴해야 예. 그 돈을 가지고 기본 사회를 실현하든 도민들에게 나눠주든 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은 전기는 생산하는데 쓸 데가 없어서 출력 제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린 연료 벙커링 산업을 하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것을 지방정부가 끌고 가기 힘듭니다. 거기에 전기, 전해 장비, 예. 그 물분해해야 되니까 예. 전해 장비, 그 인프라 비용, 관리 비용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이것을 국가가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겁니다. 예. 왜? 제주 신항에 제주가 바람이 많은 곳이고 이미 재생에너지가 이제 저희가 한 3~4%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오게 되면 저희가 제주도가 그러니까 남방 국가의 출발지이기도 하고 예. 북극 항로의 종착지이기도 하고 예. 또 크루즈 산업의 전진기지도 하고 그렇게 되면 제주도가 북극 항로 시대에 자원과 에너지, 철강 이런 건 받아먹지 못하지만 문화 관광 예. 쪽은 확실히 받아 안을 수 있다. 근데 해양수산부가 최근에 오는 9월부터 부산항을 기점항으로 하는 북극 항로를 시범 운항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관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 북극 항로 계획에서 제주가 배제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아닙니다. 분위기인데. 북극 항로 그래서 실은 지난번에 장관을 그만둔 전재수 예. 장관하고 제가 몇 번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도 다투고 사적으로도 다퉜었는데 올해에 예. 정부 용역으로 기점항 용역을 아직 발주 안 했습니다. 항만별 기능 분담 용역을 합니다. 발주는 아직 안 한 거고. 예, 아직 이제 금방 발주할 예. 건데 그러면 과업지 시설을 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제주항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재수 장관하고 이제 그 실갱이 끝에 그러니까 제가 북극 항로에 대해서는 전재수 장관도 전문가지만 또 제가 최근에 예. 그 석학들을 모아놓고 토론회를 한 6번 했거든요. 예. 국회에서 하셨더라고요. 예, 또 법안도 제가 만들어서 제출했고 예. 이래서 쭉 설명을 했죠. 자, 앞으로 문화 관광의 교류 이 길이 열릴 때 제주 신항은 역할이 대단히 크다. 예. 그리고 그린 벙커링 산업을 제주도가 받아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생기거든요. 예. 항만 물류 관련 일자리, 벙커링 사업 관련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도심도 살아나겠죠. 그렇게 해서 이 항만별 기능 분담 용역에 제주항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굳혀야 될 것이고 지금 뭐 얘기되는 게 이제 울산항은 에너지, 그다음 여수광양은 철강, 그러니까 부산항은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허브항으로서 예. 제주항은 소위 얘기하는 크루즈 문화관광 예. 이것을 감아내려고 하고 있고요. 국가 계획에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그래서 앞으로 제주 신항을 통해서 북극 항로와 함께 우리 아들 딸들이 상당한 밝은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한 달가량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셔야 할 텐데 제주도민들을 그리고 유권자들을 어떻게 설득하실 건지 직접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문대리입니다. 항상 현장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내는 정치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수년 동안 의정활동 경험, 기업 운영 경험, 그리고 국정 운영 경험을 했습니다. 도지사는 종합행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 성장 동력,
확실히 가져와서 제주도민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제주사회, 밝고 당당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씨름 선수 시절의 승률이 선거에도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꼭 감사합니다. 네. 네.